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원래 내일 라이브 우리 하잖아. 네, 우리는 아니고, 나랑 아주아나운서이 하는데, 그 네, 주제를 이제, 차트는 왜 맞는가? 불장대비 특강에서 일단 다루긴 다뤘었는데, 그때는 진짜 내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보는 사람들 생각해서 좀 쉽게 다뤘는데, 내일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생각 중이거든? 네, 물론 사실 뭐 그렇다고 엄청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제 펼쳤던 논리가 결국에는 통계다. 그렇죠. 확률과 통계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오면은 몇 퍼센트는 이런 일을 하고 몇 퍼센트는 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표본이 하나면은 물론 랜덤이겠지만 표본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그리고 그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면 된다. 의 네, 관점이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쨌든 내일 다룰 건데 그래서 패턴 중에서도 어떤 패턴은 맞고 어떤 패턴은 안 맞는다. 네,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어쨌든 네. 다룰 건데 그래서 내일 그거를 다루기 전에 네 생각이 궁금해. 제 생각이요. 물론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내일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음, 내일 네. 웬만하면 그걸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비트 분석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걸로요? 그래, 비트 분석 나중에 하자. 네. 뒤쪽에 하자. 네. 일단 저는 응. 차트가 뭐 맞고 안 맞고가 딱히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결국에는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 차트가 맞는다는 거는 차트가 그런 뭐 패턴화된 경향을 이제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거를 공식처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대체로 높은 확률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지 꼭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차트가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다가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차트를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자기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차트가 맞나 안 맞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려면 그렇죠. 그 대전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아, 그렇죠. 어. 네. 뭐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자리, 그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볼린저 밴드를 쓰는 것도 이제 보면은 며칠이 잘 맞더라, 며칠이 더 잘 맞더라 그런 거를 찾아서 쓰기는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에서 30일 쓰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선도 뭐 1시간 봉으로 이제 168개로 쪼개가지고 본다던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차트가 왜 잘 맞는가 보다는 차트를 어떻게 써야지 내 매매 전략에 맞게 쓸 수 있는가 그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해가지고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엘리엇 파동을 볼 때도 저랑 뭐 퍼즈님이랑 보는 게 다를 때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 그거를 결국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 지나고 나면 차트대로 갔다. 아, 그거는 끼워 맞추는 게 조금 있죠. 근데 나는 지나고 나면 차트대로 갔고. 네. 근데 어쨌든 정답은 하나야. 정답은 하나. 정답은 하나? 아, 그렇죠. 정답은 네. 하나인데 그 정답을 어떻게 하면 더 맞출 것이냐. 네. 인 거고. 근데 어쩔 때는 정답이 필요 없는 게 인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두 개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개야.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시간이 지난 후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차트대로 움직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차트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패턴대로 움직여. 네. 근데 그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를 맞추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차트가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문제를 찾자면 2번 문제가 훨씬 중요하잖아. 그렇죠. 결국 차트 보는 이유가 수익 내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1번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올라갈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건 확실하다.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높은 시나리오인 거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졌다 올라갈지 모르면 요 두 개가 동시에 가도 상관없는,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베스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실 여기서 몰빵해서 사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치? 그렇죠. 이렇게 갔다 갈 것 같으면 여기서 사는 게 베스트인데, 근데 여기서 몰빵해서 사면 떨어졌다 올라가면 별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못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요렇게 올라가도 요렇게 평단 잡히고 요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도 요렇게 평단 잡히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 네. 사람들은 1번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올라간다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 사라는 거. 언제 사라는 거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둘 중에 하나 가니까 뭐 나도 맞추겠네? 라는 식으로 매몰되어 있는 게 제 병신같지. 맞잖아. 그런 걸 굳이 ASMR로요? 그렇잖아. 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하게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 전략이 유효했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매매 전략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맞췄다, 틀렸다.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막 그러더라. 제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죠. 떨어진다 했죠. 올라간다 했죠. 떨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다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7승 1패. 아니 이게 적중률 몇 %? 아니 이게 시험 보는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시험 봐가지고 내가 이게 80점만 넣으면 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잖아요. 매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뭐 3배로 숏, 3배로 롱, 3배로 숏, 3배로 롱, 3배로 숏, 3배로 숏 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3배로 해서 다 이르면 뭔 소용이냐 이거죠.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2번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 1번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네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2번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차트가 뭐 맞냐 안 맞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중요하진 않잖아. 그렇죠. 뭐 어쨌든 매매 전략을 짜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를 보는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1번 문제. 근데 1번 문제가 중요해, 내 생각. 지금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공부를 하긴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우리가 세웠던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요 아래로 떨어지면 어쨌든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깨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 혹은 요 볼린저비다 하단선까지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지켜줘. 여기서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야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가 왜 맞아요라는 질문의 방향성이 근데 난 왜 맞는지도 알 것 같은데. 왜냐면 공통된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사실. 그렇죠. 경향성이니까요. 엘리엇 파동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급등하는 패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이. 이게 사실 보면 너무나 사실 이거 내일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뭐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면 급등하는. 그러니까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 급등하는. 그치? 매물대가 없으니까. 급등하는 패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서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금방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진짜 네.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고점 돌파하면 급등. 그쵸? 요번에도 고점 돌파하니까 급등. 그쵸? 맞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거 얘기하면 좋냐면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요 고점 확실하게 돌파하면 여기서 급등. 그쵸? 그렇죠.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수위도 볼까요? 수위도 고점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하면 급등. 이런 패턴.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냐 이런 거죠. 나스닥도 이런 패턴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패턴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 패턴이 정확히 나타나냐 이건 몰라. 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매물대가 없으니까 사면 사는 대로 그냥 다 긁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얘기하다 보니 좀 길어지네. 요 정도. 자,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요 A라는 상품을 뭐 디퓨저를 예를 들어 판다고 쳐봐요. 디퓨저를 이렇게 파는데 요 디퓨저에 있는 요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글씨 크기 몇으로 하고, 예를 들면 뭐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쓴다던가, 네.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조명을 달아가지고 더 밝게 보이게끔 한다던가, 이러면 판매율이 얼마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요구했던 게 왜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냐, 왜 불을 밝혀야 되냐, 약간 요런 식이야. 그걸 알아내래. 그러니까 주구장창 설문조사만 했던 거지. 우린 설문조사 몇 명 했습니다. 그냥 이지랄 떨었었거든. 네. 아무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나는 생각이 이랬던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의 매출 두 개 비교. 네. 잘 나오네? 그럼 이거 해. 왜 이게 검은색 바탕 흰색 글씨가 더 매출이 잘 나오는지 나도 몰라. 난 몰라. 하지만 매출 더 잘 나오면 그냥 이거 해. 이건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 매출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하고, 첫 번째 이게 달라져. A라는 게 뭐 변수가 뭐 1, 2, 3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변수가 달라지면 매출이 달라진다는 걸 인지해. 그 매출에 영향이 없는 것도 있긴 있어. 네. 1번을 바꾸면 매출이 달라지는 걸 인지해. 그런 다음에 인지만 하고 어떤 게 더 매출이 잘 나오는지를 찾아. 그걸로 해. 그게 이제 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여기에서 이거 뚫고 올라가면 급등하는지 이건 몰라. 근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건 알아. 네. 그럼 그 패턴을 찾아갖고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시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원리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원리 하나하나 알 필요가 없고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원리만 알면 된다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씨. 내일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내일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보고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면 됐지. 그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치. 네. 그치. 재밌으려나 내일. 아무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차트고 기영이 8 아니냐 이런 사람 많거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기영이 8 맞는데 기영이 8이에요. 기영이 8 패턴을 이게 꾸준히 반복된다는 걸 알면 그냥 기영이 8 패턴 쓰면 돼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꾸준히 반복된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반복된다. 네. 그런 거에 있으면 쓰면 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패턴들이 있어요. 모든 자산에 다 들어맞는 유명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린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패턴을 찾을 필요도 없어. 아무튼 엘리엇 파동, 와이코프 패턴, 뭐 하모니, 뭐 다 그다음에 하이머미스키, 뭐 다 이런 그렇죠.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우리 한번 보고 좀 나한테 맞는 것만 갖고 패턴을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찍어내지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패턴을 찾기 쉬운 게 이걸 썼더니 패턴을 찾기 쉽다라 하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내일 한번 좀 다뤄볼게요. 생각해보니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는데 주제 바꿀까? 생각보다 골치 아파졌네. 자 비트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진지하게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원래. 간단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네, 긍정적이죠. 네,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이쯤 올라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실 상단선을 터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집어 올라가는 게 베스트. 그렇죠. 네,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그냥 횡보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횡보한다 치면은 결국엔 요 퍼즈 각도선에서 퍼즈 각도선까지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 한들 확실한 게 상승 추세가 됐냐라고 하면 그건 또 물음표다. 왜냐? 네, 여기 1, 2, 3, 4, 5에서 여기 3, 6, 1.8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여기 한 12만 달러, 한 13만 달러까지는 여전히 확장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상승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한 14만 달러까지는 가야지 새로운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좀 먼 미래의 얘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중심선을 지지받아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덧붙일 말 있어? 뭐 지금 조정 받아가지고 중심선을 지지해줘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확실하게 뭐 여기까지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올라가는 게 좋은 건 당연한 거지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볼린저 밴드가 아직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도 5% 넘잖아. 그렇죠. 근데 7% 정도여가지고 지금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강력한 지지선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볼린저 밴드를 좀 넓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진짜 폭등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긴 해야죠. 폭등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팍 올라가고 상단선 이렇게 따라오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약간 요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요런 움직임 이게 정확하다. 네. 그래서 팍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오는 약간 요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뭐 상단선까지 안 가고 그냥 지지를 해줘도 상황은 괜찮은 건 맞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주려면은 상승이 빨리 나아지는 게 더 좋긴 하죠.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 네. 자세한 건 내일 다뤄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길게 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